자, 6번째 SUT 산업 연관표는 투입 산출표 Input Output Tables, 투입 산출표와 공급 사용표 Supply and Use Tables로 이제 구성되는데, 투입 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공급 사용표는 산업을 기준으로 투입, 상품이 투입되고 공급 사용, 산업을 공급한다. 산업을 기준으로 생산 내역을 나타낸 표다. 투입 산출표는 상품을 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에서 한 상품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있어서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반면, 공급 사용표는 경제 현실이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통계, 국민대차 대조표, 국민경제 통계들 간의 정합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급 사용표는 공급표와 사용표로 구성되는데, 공급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생산되는가를 기록해서 산업별 상품의 생산 구조를 알려주고, 가로 방향은 각 상품의 어느 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되어 공급되는가를 표시를 해서 상품의 산업별 공급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에 사용표는 세로 방향인데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중간지와 부가가치를 기록하고 있고, 가로 방향은 공급된 상품이 중간 수요 또는 최종 수요로 사용된 내역을 나타낸다. 연관검색어는 국민계정체계 SNA, 국민대차 대조표가 있다. 일단 공급 사용표 같은 경우에는 산업을 기준으로 생산 내역을 나타낸 표라고만 생각을 하면 된다. 공급, 상품을 투입하고 산업을 공급한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생산 내역을 나타낸 표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번째, 공급 탄력성.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 자,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 공급의 많냐 적냐 이런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의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을 한다. 공급량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10으로 갔을 때 가격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갔냐. 만약 1%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를 가져가면 공급은 탄력적이라고 하며, 1%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적은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밑에보다 많냐 밑에보다 적냐 이걸 따지는 건데,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으면 공급 탄력성 그냥 이기다. 공급은 이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어떤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 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고,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이제 공급량 가격 변동,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두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커피가 가격 변동이 없어 하면 공급의 커피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면서 이 재화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반대로 이 재화 공급 곡선이 수평선일 때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 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공급 탄력성은 이제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연관검색어 수요 탄력성 그리고 공급 탄력성은 이게 좀 쉽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가격이 원두의 가격이 높아졌어. 그렇게 되면 내가 공급하는 부분이, 원래 내가 원두를 10만원씩 샀는데 이제 원두 가격이 20만원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원래 10개를 그러니까 10만원씩 사가지고 커피 한 잔에 만원에 팔 수 있는데 만원에 팔던 거를 이제 20만원 되니까 뭐 5개밖에 공급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 공급량 자체가 낮아진다. 그러면 공급량의 탄력성이 생기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나는 원두 값이 20만원 되더라도 나는 원래처럼 그냥 쪼개가지고 10개로 공급할 거야. 그러면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이 공매도 참, 이것도 참 문제가 되는데, short selling. 없는 것을 판다는 거예요. 없어요. 공매. 없다. 없는 거를 판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매다란 투자자가 이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주식을 빌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을 해서
되갚은 후에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빌렸어. 주당 15,000원에 빌려서 이제 주당 15,000원에 이제 팔아놔. 며칠에 그 주식이 12,000원 하락했으면 그 12,000원의 주식을 매입해서 빌린 A 주식을 이제 되갚으면 이 3,000원의 수익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수익을 얻지만 이 예상하지 못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매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약세장되어 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가 평소에 공매도에 쏠릴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공매도가 왜 생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는데요. 결국에 이 수급 문제, 변동성에 대한 그런 시장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풀어놓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관리 변동 환율 제도. 환율이 장기적으로 이제 외환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이렇게 해놓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 수준을 관리하는 환율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고정 환율 제도랑 자율 변동 환율 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가 관리 변동 환율 제도입니다. 환율을 이제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되면 환투기 차익을 노린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서 환율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국제통화제도는 환율 변동 허용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은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개도국들은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고정 환율 제도, 자유 변동 환율 제도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외환 시장입니다. 결국에 어떤 제도나 어떤 은행이나 어떤 금융권들도 이런 시장 자체에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환율 수준을 관리하는 환율 제도인데, 고정 환율 제도랑 자유변동 환율 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관리통화제도. 1930년대 이제 대공황을 계기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근본위 제도를 포기하면서 도입된 통화제도로 일국의 통화량 증감을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재량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화폐 발행량이 정책당국에 의해 관리된다는 의미고요. 근본위 제도는 금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통해 환율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경기변동의 국제적인 파급을 피하기 어렵고 대외 균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내 균형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의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31년 영국의 근본위제가 붕괴되고 금의 편제로 국제무역의 원활한 결제가 어렵게 돼서 세계 각국은 완전 고용을 도모하는 통제 경제 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근본위제도가 환율 안정 및 국제수지 같은 국제 균형을 우선시하는 데 비해서 이 관리통화제도는 성장과 고용 등 국내 균형 우선의 통화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도 환율 안정 등 대외 균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이 제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사가 근본위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각국이 이제 근본위제가 붕괴되고 나서 완전 고용이나 통제 경제 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많은 나라의 근본위제도 포기하면서 도입된 통화제도, 이게 관리통화제도입니다. 오늘은 6차 맞나요? 6차 60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교환사채 EB부터 Exchangeable Bond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